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 주역들이죠.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토론이 그리워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찾아왔습니다. 고2 김윤호입니다. 승패를 겨루기보다는 마음을 터놓고 즐기러 왔습니다. 중일 소호진입니다. 밝은 해피바이러스를 위원님들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러 왔습니다. 고3 이서연입니다. 틈틈이 쌓은 제 특기,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제대로 실력 발휘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보미입니다. 초등학생의 의견을 야무지게 제시하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진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또 시원한 원두막 같은 이분, 조우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마음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조우런 변호사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2014년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국회 휘장입니다. 꽃 안쪽에 나라 국자를 이제는 한글로 국회라고 바꾸어 쓰게 됐죠. 바뀐 국회 휘장의 글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굴림체, 2번 도둠체, 3번 진지하게 궁서체. 네, 우리 소호진 의원님. 도둠체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맞는 것 같아서 찍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저도 사실 궁서체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 또 너무 딱딱하고 진지해 보일 수 있으니까 도둠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우런 변호사님께 수많은 글자체 중에 굳이 도둠체를 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글의 기본 글꼴 중에 하나인 도둠체를 활용해서요, 전각의 느낌을 표현하고 또 국회의 품격과 신뢰를 상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또 국회의 그 동그란 원 있잖아요. 그 동그란 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는 의회 민주 정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 휘장은 꽃 안에 국회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자를 둘러싼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나팔꽃, 2번 무궁화, 3번 진달래. 네. 저요. 우리 정보미 의원님. 저 2번 무궁화요. 우리나라의 국화기 때문일까요? 네. 정답. 네.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궁화 맞죠? 맞습니다. 이제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니만큼 이렇게 국회의 휘장 외에도 여러 가지 국회 기관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원의 깃발이나 정부 깃발에도 이 무궁화꽃이 그려져 있고요. 또 대부분 이런 무궁화꽃의 도안의 중심부에 그 기관 명칭을 써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 휘장과 같은 모양의 국회의원 상징 금 배지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배지는 동전 크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국회의원 배지와 크기가 가장 비슷한 동전은 무엇일까요? 1번 10원, 2번 50원, 3번 100원. 네. 우리 이서연 의원님. 2번 50원 아닐까요? 2번 50원. 약간 그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본 적 있나요? 따로 본 적은 없고 네. 딱 10원, 100원보다는 50원이 맞지 않을까. 땡! 이진우 의원님이 좀 빨랐어요. 100원? 100원. 엄청 큰데 그럼? 땡! 정답은 1번 1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작은 크기라고 느끼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조우론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볼까요? 네, 국회의원의 그 배지는요, 크기가 1.6cm가 이제 지름이고요, 무게가 6g 정도로 되어서 1.8cm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10원짜리 동전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 금배지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 은배지인데요. 99%의 순은과 1%의 순금이 합금으로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소우진 위원님과 정보미 위원님이 한 문제씩 맞춰서 공동 우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 다 중학교 1학년이라서 누가 대표로 소감 발표할까요? 문제를 원래 잘 못 맞춰서 네.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맞춰서 기분이 좋아요. 네, 노력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두 친구 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도 기대가 됩니다.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네, 바로 접니다. 네, 오늘의 대표 제안자는 김윤호 위원님입니다. 어떤 고민을 들고 나왔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게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면 취업도 잘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취업이 어렵다는 요즘, 오히려 직업에 대해 직접 체험해보고 미래를 다져야 할 시기는 청소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맞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청소년 직업 인턴제를 도입해주세요.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 직업 인턴제를 도입해주세요입니다. 과연 우리 김윤호 위원님의 의견에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취업이 어렵다는 요즘 청소년 직업 인턴제를 도입해주세요. 언제든지 제2, 제3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요즘 청소년기에 직업 체험을 하는 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청소년 시기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때도 없잖아요. 직접 일을 해보는 건 대학교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제가 일할 때 행복한 직업이 더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럼요. 자, 청소년 직업 인턴제를 도입해주세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들어주세요. 우리 김윤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청년 인턴제는 사실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청소년 직업 인턴제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조우람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 직업 인턴 제도가 현재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청년 취업 인턴제가 있는데요. 이게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일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는 조금 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직접 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숙련된 기술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볼 수 있는 잡섀도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그러니까 8학년,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직접 직업 현장에 가서 그런 견습 생활을 해보는 여러 가지 제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진로 교육 효과 있다 대 효과 없다입니다. 자, 저도 요즘 여러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입시에 대한 고민보다는 저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직업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실제로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보다도 이 직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제일 고민이냐고 물어봤더니 직업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30.2%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2008년도에 이러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지 처음으로 공부를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취업난에 대한 뉴스를 청소년들도 많이 듣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이런 직업에 대한 고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오늘의 주제가 더욱 의미 깊게 느껴집니다. 자,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겪어본 학교의 현재 진로 교육 어땠나요? 저는 2주에 한 번 목요일마다 진로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다양한 직업들을 살펴보고 학습지 같은 것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걸 했었어요. 저는 1학년 때는 과학자, 2학년 때는 꽃꽂이, 3학년 때는 군인 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오셔서 자기 직업에 관해 설명해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떠올려보면 직접 체험해봤던 꽃꽂이 수업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제 MBTI 검사랑 성격 검사 같은 것을 했었는데 제 성격에 맞는 직업을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봤던 점은 좋았지만 이게 제대로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커리어넷 같이 이렇게 많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등을 알려주는데 설명을 위주로 수업하다 보니 살짝 지루하기도 하고 생미도 생기지 않아서 그렇게 진로 결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학교의 진로 교육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학교의 진로 교육 어떤 점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학교의 직업 교육에는 이제 현장이 없다는 점 같아요. 이제 원하는 직업이 생겨도 이제 그 직업에 맞는 대학의 성적을 알아보고 결국에는 수능 시험을 봐야 된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이 좋을지는 저희가 직접 해보고 알아봐야 하는데 어른들이 의사는 좋은 직업이야, 의사를 해보는 건 어떠니? 하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 전에 어른들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르쳐만 주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직업들은 보통 인기 있는 직업 위주인 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인기 있는 직업 위주로 알려주는 게 왜 문제인가요? 나한테 맞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런 인기 있는 직업들은 나한테 맞는지 생각해보기보다는 그냥 멋있어 보여서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인 직업들에 대해서도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한테도 진로교육 뭐 받았어? 물어보면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 생각도 많이 바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 결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제를 발의해준 김윤호 위원님, 학교에 다니면서도 꿈을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사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유학기제가 있기는 해요. 제 친구들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던 것이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런 직업 체험들이 중고등학교 때 더 많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유학기제는 사실 저 때는 없었던 제도긴 하거든요.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께 어떤 제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자유학기제는 이제 바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이제 자유롭게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고 2학기 동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다고 하고요. 직업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직접 그 직업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이게 2016년도에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2018년도부터는 전국의 1,500여 곳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이제 2번,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 인턴제가 꼭 없더라도 자유학기제만 잘 활용하면 또 충분히 직업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김윤호 의원님, 청소년 직업 인턴제 도입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자유학기제도 물론 좋은 제도기는 하지만요. 아직도 많은 수업들이 직업을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 형태거든요. 저는 직업에 대해 가장 잘 알려면 실제로 일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 인턴제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분들은 자유학기제 수업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몰랐던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도움이 됐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막 이렇게 꾸며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직업 중에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의상이나 화장법, 대화 태도 같은 걸 관리해주는 건데요. 해보고 싶은 새로운 꿈이 생겨서 저는 좋았어요. 사실 저희들은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에만 집중해야 하잖아요.
공부에 대한 부담감 없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보지 않는 점이 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험도 없이 체험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유학기제를 경험해온 학생들은 2학년이 돼서 처음 시험을 보게 되고 어려워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들어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업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고등학교 때 도입이 된다면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자유학기제 도입 필요하다 대 필요하지 않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 우리 이서연 위원님의 의견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 대입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1년 더 줄어드는 거기도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유학기제 도입은 오히려 대입이 방해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입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 친구들만 봐도 공부할 친구들은 공부하고 안 할 친구들은 끝까지 안 하거든요. 본인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반 정도?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만 집중하는 대신 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직업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건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때야말로 직업에 대해 실제로 경험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굳이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봐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학교 때 생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꿈이 확실한 친구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공부도 못하고 오히려 시간 낭비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 할 때고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찬성이다 반대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갈린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직업을 결정하는데 어떤 제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직장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일도 해보면서 장단점도 알고 월급도 받아서 이제 일하는 기쁨이 뭔지 직접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의 꿈이랑 생각이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마다 직업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직장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 형식으로 담은 교육 자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업별로 만들어두면 세상에 어떤 많은 직업들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 희귀한 직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찬성이다 반대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갈린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청소년기에 직업에 대해 겪어보는 것도 좋지만 일을 했다가 청소년들이 너무 일찍 이 사회에 좀 쓴맛을 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일찍 적성에 대해 알아보고 직업을 갖게 된다면 다들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어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꿈을 찾는다는 건 어른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청소년기에는 많은 지식을 깨우쳐서 나에 대해 좀 더 알아가야지 일찍 사회에 대해 알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청소년이라서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안 쓰거나 간신히 최저시급에 맞는 정도만 돈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체험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아직은 어린 청소년 여러분들이 직업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VCR로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치려고 공부를 빡시게 하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자유학기제 그거부터는 공부를 거의 안 하게 돼요. 저희는 지금 고1인데 중학교 때도 하긴 했는데 제도는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교육이랑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드신다.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공부하게 되니까 좀
내가 봐서는 한쪽에는 괜찮은데 한쪽에는 또 우리 세대를 비교하면 또 공부를 좀 덜하게 되는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행복하고 또 사회에 나가도 즐겁고 동료 간의 그 우대관계도 있고 그래서 교육제도도 그 한 테두리 안에서요 모여서 있는 것보다 각자 개성을 살려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런 교육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찾아야 되는지 잘하는 직업을 찾아야 되는지 근데 사실 앞으로 인생이 길어서 한 직업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체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만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잘못 정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이런 공부를 안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해해지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반년만 줬으면 좋겠다. 1년은 좀 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굳이 자율학습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중학교 때 그거를 선택해서 일찍 직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친구들은 직업학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가 좋기는 한데 얼만큼 잘 실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혁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도는 많이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딱 요즘 현실 교육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제도는 좋지만 거기에 아이들이 잘 부응하고 앞으로 미래 산업의 애들이 그 직업 찾는 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그러니까는 폭넓게 잘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해요. 부모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엄마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쵸.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하고 맞아요. 그런 마음이니까요. 좀 비슷할 수 있죠. 청소년 직업 인턴제 도입. 자, 여러분들의 그럼 최종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요즘 평생 직장은 없다고도 하잖아요. 언제든지 제2, 제3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요즘 청소년기에 직업 체험을 하는 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제가 일할 때 행복한 직업이 더 저에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럼요.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다른 말씀을 예로 들어보자면 공부에도 때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청소년 시기만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때도 없잖아요. 직접 일을 해보는 건 대학교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등학생인 저에겐 직업하면 먼 얘기 같거든요. 학교에서 직업보다는 적성을 먼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일은 어른이 돼서 해보는 것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주제를 발휘한 우리 김윤호 위원님의 정리 발언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진로 교육은 누가 봐도 이제 좋은 직장,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진짜 직장 생활은 매일 비슷하지만 지루한 일들을 조금씩 열심히 꾸준히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 체험을 통해서 기왕이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성공한 인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청소년 직업 인턴제를 도입해 주세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여러분의 선택을 들어주세요. 찬성 2표, 반대 3표로 우리 김윤호 위원님의 의견은 아쉽지만 부결되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의 의견은 부결됐지만 그래도 청소년 직업 인턴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저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래도 한 번은 체험해 볼 수 있어야지 나중에 커서 뭔가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공부랑 대학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토론을 해보니까 더 제 생각도 생각을 해보고 다른 분들 생각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도 알아가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대를 들었지만 제가 조금 더 커서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제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신 우리 조은원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서 굉장히 놀랐고요.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고민을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직업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우리 조은원 변호사님과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